미셸 적용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별명들이죠. 혹시 웰스파 iOS에서 이상한 정착이 나타난다, 아니면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있어요? 없어요? 네. 더 아픈 거 이런 거 있죠. 네. 두드러기가 나요. 네. 사용하지 마세요. 네. 두드러기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명 현상이 가운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올해 목표가 뭐죠? 대리점 달성하고 관리 체립 달성.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대리점 아니에요. 대리점 되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DR이 되는 게 올해 목표고, 오늘 장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 뭐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물리치료가 되는 게 꿈이에요, 꿈 아니에요? 꿈이죠. 꿈이죠, 그죠? 근데 물리치료를 하는 도구를 뭐로 삼으려고 해요? 웰스파 갈바니. 그런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발표 안 했어요. TRB. 그렇지, TRB라고 이야기했어요. TRB가 뭐 하는 거라고요? 물리치료를 하는 도구를 삼겠네. 발표를 들어보고 신기해요. 자기가 어떤 특정한 병이 있어갖고 물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죠. 근데 TRB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옛날에 글씨도 잘 못 썼는데 TRB 먹었는데 글씨도 잘 써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경렬 사장인데, 서경렬 사장은 TRB를 먹고 자기가 물리적 활동들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불편함들이 먹었는데 해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 그거 올라간다. 여기서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뭐를 많이 놀렸어요? 저기죠. 공장들에서 절대 없이 뭐를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탄소를 많이 태우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들이 깨어지면서 지금 지구가 뭐하다고요? 병들어 있다. 지구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아프면 뭐가 나요? 막 몸이 아프면 내 몸에서 뭐부터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열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거기는 거짓말인데 내가 친해내야겠는데 막. 그래서 왜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열나고 하고 있다. 사람이 병든 것처럼 지구가 뭐가 들어가지고요? 병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열내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잖아. 요거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저 위에가 뭐라고요? 강압성이에요. 강압성. 6개의 이산화탄소와 물은 땅에서부터 흡수하겠죠, 물이, 그죠? 6개의 물이 만나가. 근데 요것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태양 에너지가 존재해요. 즉 광자라는 게 이렇게 해줘야 돼. 광자. 이제 저렇게 따지고 나면 다 하고 나면 남는 거는, 사용된 거는 뭐가 사용됐을까요? 잘 봐봐요. 6개의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요 6개 C6H12O2, 그러니까 탄소 6개, 수소 12개, 그 다음에 산소 6개, 저게 뭘까요? 탄소, 포도당? 저게 포도당이에요. 저게 탄수화물이에요. 저게 우리 식물에는 뭐로 저장이 되느냐? 녹말로 저장이 돼요. 녹말로. 그 다음에 6개의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각종 잎사귀나 열매나 이런 데 저장을 하고 산소를 막 내뿜어요. 그러면 들어왔던 게 다 나가고 남은 거는 뭐가 남아요? 태양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다 태양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 거는 뭐를 먹어요?
저 포도당을 먹어요. 포도당. 이 밑에 포도당이 있잖아요. 그럼 이 포도당이 뭐하고 만나요? 산소를 만나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만나고요. 산소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 6개를 내뿜고 물 6개를 만들어요. 물 6개.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돼요. 그럼 우리 몸에서 사용한 에너지는 뭐가 들어와서 된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작용이요. 이 두 가지 작용, 하나는 감압성 작용이고 하나는 호흡 작용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요?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순환 과정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대사라는 것들을 해요. 우리 몸도 어때요? 대사 뜻이 뭐예요? 순환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즉 옛날 걸 뭐하고요? 대신하고. 그럼 옛날 거는 뭐 해야 돼요? 물러나줘야 되겠죠. 그게 사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살짝 물러나주고 사직한다. 물러나고 이렇게 하잖아. 한쪽은 다시 대신해주고 그 대신에 뭐요? 한쪽은 물러나주고 이 과정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이루어져야 된다죠. 여러분 이 피부도 어떻게 하면 고와요? 예. 여러분 잘 28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밑에서부터 생기가 띠찍 올라가 뼈가 툭 떨어져 나가는 이 작용들을 뭐 하면은요 잘하면 항상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할 게 잘 생기지 않고 물러난 놈이 안 물러나고 틱틱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생명 현상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뭉치는 걸 서로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서로 헤어지는 걸 만나고요?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과정이 우리 몸에 일어나기 다예요. 뭐하고 뭐 한다고요?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뭐가 다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뭐 뉴스킨하고 만나고 또 뉴스킨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만남이 있고 또 다른 헤어짐이 있고 뭐 이렇게 돼요.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에너지를 흡수할 경우도 있고요. 에너지를 내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헤어질 때 뭐 하기도 한다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거꾸로예요. 뭉칠 때도 만나고요.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폭탄이라고 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그런 폭탄들 가운데 가장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뭐죠? 원자 폭탄.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자 폭탄. 그때 원자 폭탄은 뭐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냐면요. 이게 만들어내요. 즉 서로 뭐 한다고요?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게 원자 폭탄이에요. 그런데 수소는요. 또 수소 폭탄이 있잖아요. 수소는요. 서로 뭉치면서 만들어내는 게 수소 폭탄이에요. 틀려요. 우리 원자 폭탄에 쓰이는 그 물질은 대개 뭐로 써요? 우라늄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부 다 동위 작용을 나온 거예요. 우라늄은 원소기호가 굉장히 커요. 안에 엄청나게 원자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 원자 숫자가 많은 것들이 뭐 하면서요? 막 분리되면서 뭐 한다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대폭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들이 동시에 막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원자 폭탄이 무게만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수소는 뭐예요? 수소는 원자 딸랑 하나 있어요. 분리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서로 막 뭉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수소들이 막 뭉쳐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가운데 수소가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수소 에너지 지금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수소들이 막 뭉쳐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현재 수소 자동차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그것에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것이 혜택을 지금 우리는 항상 보고 있어요. 수소들이 막 뭉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에 처음 빅뱅이 딱 일어나고 이 온 우주에는 뭐로 가득 차느냐? 수소로만 가득 차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수소 두 개가 뭉쳐가지고 뭐가 되느냐? 헬륨이 돼요. H2가 돼요. 그런데 이 수소들이 막 뭉치면서 만나고요. 에너지를 만들려고 빛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뭉치는 엄청난 열을 가하면은 또 이게 뭐 하기도 할까요? 또 폭발하게 돼요. 열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폭발할 때도 있지만 대개 이것들이 뭉치는 과정과 폭발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균형을 딱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뭘 만들어낸다고요?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하늘에 반짝반짝반짝반짝 펄거리는 별들이 다 뭐라고요? 수소들이 뭉쳐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빛을 만들어내는 걸 별이라고 해요. 그 별 가운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태양이에요. 그래서부터 이 우주는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 별들 중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균형을 상실하고 뭐 해버린다고요? 막 폭발해버리는 게 생겨요. 폭발 막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폭발하는 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초신성 이렇게 얘기해요. 초창기에 새롭게 막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H와 뭐밖에 없었어요. 헬륨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게 뭐였죠?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원자들이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폭발하면 새로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물질들이 형성되고 해요. 그런 원자들이 막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대대로 흘러오면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태양의 후손. 여러분 태양의 후손인 거 알겠어요? 근데 태양의 후손이라는 걸 내가 태양의 후손이라는 걸 다 태양의 후손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태양의 후손인데 내가 태양의 후손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성공자가 돼요. 옛날에 지배계급들 다 자기가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태양의 아들이고. 아 그래요? 전부 다 태양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준 거고 이렇게 지배권력들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도 다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햇빛이 쭉 내려와 생긴데 그 기분 누구였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들이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지배계급이 됐을까요? 딱 하나예요. 뭐요? 남들보다 먼저 내가 뭘 깨달았다고요? 태양의 후의 힘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딱 태양의 후의 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현상은요, 딱 두 가지예요. 화학적 현상 자체는 뭐라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헤어지고 떨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이 과정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밖에 없다고요? 산화되는 것과 하중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대사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소가 뭐예요? 산화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라는 거죠. 이 산소액이 아주 질환받게 돼요. 굉장히 좋기도 한데 뭐하다고요? 질환받게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모든 에너지를 또 만들죠. 근데 가끔 또 질환받은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산소 이름은 뭐라고 해요? 활성산소라고 해요. 이게 필요한 데는 굉장히 필요 없는데 야가 가끔 어디에 작용한다고요? 필요 없는 데 가서 막 작용을 한다고요. 나쁜 짓도 한다고요. 이제 그래서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산소만 가지고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뭐도 동시에 된다고요? 수소도 동시에 이동을 해요. 즉 산화는 산소가 들어오면 산화된다고 하죠. 우리 산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산소가 들어온 순간 뭐가 나가게 된다고요? 수소를 잃게 돼요. 근데 수소를 잃게 되면 동시에 뭐가 떨어져 나가느냐? 전자도 떨어져 나가요. 이 전자는 우리가 원자의 원자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 원소의 원소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 여기서 산소도 중요하고 수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들이 만나고 떨어지고 하는 데는 뭐가 작용하더라고요? 전자라는 게 작용하더라고요. 전자를 잃는 게 곧 산하고 전자를 얻는 게 뭐라고요? 하느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점점점 산화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왜 산화되고 있죠? 산소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대신 뭐를 많이 잃어요? 수소를 많이 잃어요. 거기다가 뭐를 많이 잃는다고요? 전자를 많이 잃어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점점 뭐가 된다고요? 산화되어 간다. 그걸 다시 한화시키려면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를 들이키기 위한 호흡을 잘 해야 된대요, 안 해야 된대요? 그런데 산소 얻기 쉽다고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산소가 내 몸에 쓸데없는 짓을 안 하도록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호흡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고 거기만 하다가 죽겠죠, 그죠? 자, 산화수의 변화를 전문가들이 하는 거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전자라는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기능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내가 그 물질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만 이야기했어요? 화학적 작용들만 이야기했어요. 화학적 작용. 근데 그 화학적 작용들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뭐더라고? 서로 왜 만나서 들러붙죠? 왜 서로 떨어져 나가죠? 거기에는 단순히 그 화학적 작용들을 뒷받침해주는 뭐가 있었다고요? 서로 붙게 하는 힘. 서로 뭐 하는 힘? 떨어지게 하는 힘. 그 붙게 하는 힘과 떨어지게 하는 힘은 화학적 작용과 다른 차원의 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리작용이에요. 뭐가 있더라고요? 물리작용을 하더라고요. 뭐가? 각각의 그 원소들이 그런 물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 작용들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물리적 작용이 없으면은 뭐가 잘 안 될까요? 화학적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학적 작용 예를 들어서 한번 오늘 설명할게요. 그래서 물리적 생명 현상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학적 작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학적 작용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은 뭐더라고요? 물리작용이에요. 물리작용에는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강력, 양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는 건 뭐예요? 인력, 끄는 힘, 땡기는 힘. 청력은요?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힘과 땡기는 힘 두 가지밖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이 힘들에 의해서 생명들이 아까 화학적 작용들이 일어나고 생명 현상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서로 돌아간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강압성 작용에 저거들끼리 붙어있던 게 떨어져가 따로 붙었잖아요. 맞죠,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들어가고 포도당을 만들어낼 때 저쪽에 붙어있던 것끼리 떨어져가 따로 와서 붙어갖고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잖아요. 포도당이 들어가가지고 뭐요? 산소하고 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저것들끼리 붙어있던 게 우리 몸에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제 붙었던 자연들을 이렇게 하는 게 뭐더라고요? 물리적 작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 작용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인력과 청력이 우리 모든 물질에 작용하는 힘들이에요. 모든 물질을 서로 땡기고 늘어나고 하는 이런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땡기고 미는 힘 크면은 땡기는 것과 밀어내는 힘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땡기고 밀어내는 힘. 그게 자석이라고 해요. 자석. 이제 그거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뭐라고요? 인력과 청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기력. 그래서 서로 막 어떻게 남자 탁 봤는데 막 땡기는 힘이 생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해요?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땡기는 힘이 막 생겨가지고, 그죠? 자기력. 근데 자기력하고 똑같이 작용하는 게 뭐라고요? 전기력이에요. 전기도 똑같은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 아까 제가 여기 잠시 음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음기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향기. 냄새도 뭐가 있다고요? 기가 있어요. 냄새도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땡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어. 보통 우리 땡기는 힘을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요? 냄새예요. 이제 다 힘들이 작용을 한다. 소리도 그런 게 있고요. 소리에도 뭐 색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뭘 해요? 내한테 맞는 색 이런 거 찾아서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물리적 작용이에요. 물리적 작용.
자기력, 전기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석 있죠, 그죠? 자석 N극, S극 있어요. 맞죠? 딱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 N극, S극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N극에서. 또 N극, S극 돼요. S극, N극 또 가운데 자르면요. 또 N극, S극 언제까지요? 안 물질의 잘라지니까. 최소 단위인 원자까지 돼요. 왜? 원자의 구성은 모르기 때문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핵이라는 게 존재해요. 원자핵. 원자핵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 중성자 탄 이런 것들은 맞죠? 중성자 가속기 이런 것들은 맞죠? 아주 작은 물질에서 우리가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양성자 가속기 이런 것들은 맞죠? 양성자 가속기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포항공대. 포항공대. 그 다음에 중성자 가속기는요. 이제 그런 게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는 이제 가속기가 있어도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빨리 속도를 못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이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와 같은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 제가 바로 최소 단위인 원자의 중심에 핵이 있고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 즉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가 있고 그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고요? 전자가 돌고 있다고요. 전자는 뭐가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 단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뭘 가지게 된다고요? 인력과 청력들이 작용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산소에도 뭐가 있고요? 산소 한 단위를 하나를 딱 떼놔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수소 하나 떼놔도 뭐 한다고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존재한다고. 그 마이너스 존재하는 플러스로 존재하는 이들끼리 뭐 한다고요? 어떨 때는 밀어내고 어떨 때는 뭐 하고요? 땡겨서 서로 붙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 작은 단위도 다 뭐가 작용한다고요? 자기력. 즉 땡기고 밀어내고 하는 힘들이 작용을 해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요? 전기라는 거죠. 전기는 뭐를 가지고 만들까요? 전기는 자기를 가지고 만들어요. 자석이 없으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전기가 안 돼요. 전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구리선 쫙 놔두고요. 자석 딱 갖고 와가지고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흘까요? 안 흘까요? 흘러요. 전구가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환하게 켜져요. 뭐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석이 갖고 있는 뭐요? 그래 내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겨요. 문지르면 땡겨 올려줘야 안 땡겨져요. 똑같아요. 나도 뭐기 때문에요? 자석이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물질에도 다 뭐 한다고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구성 물질들도 뭐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이 전기라는 게 가지고 있는 힘 이게요 또 빛하고도 비슷해요. 전자기력 합해서 전자기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석이에요. 가끔 자석의 힘도 우리가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생명 현상에 하겠죠. 써요. 혹시 집에 자석료 있는 사람? 자석료 깔면은 잠이 잘 온다. 몸이 빼고해진다. 왜? 자석이 누웠는데 내가 몸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그 자석에 작용하는 무슨 힘요? 땡기는 힘, 미는 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긍정적으로 기능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거 있다. 이거 영 안 좋다. 그럼 그 자석에 땡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내 몸하고 안 맞다는 것이. 여러분 가끔 목이 뻐근한데 그 목걸이를 하니까 풀리더라.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맞아. 언을 차는 게 나아. 그게 다 뭐가 다르다고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인력과 청력이 내 몸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요즘 희한한 물질들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뭐 베개로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그 뭡니까 전기 담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기요라고 합니까? 전기요에 잠을 자고 깨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잘 때 못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전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물리적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해요. 어떤 데 갔는데 나 너무 편안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나 너무 불편하더라.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땡기기는 힘이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기야 이렇게 부른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 생명 현상과 관련해서 잘 봐보세요. 전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전기가 빛도 만들어내죠. 또열 만들어내서 전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운동도 하죠. 선풍기 막 돌리잖아요. 선풍기도 돌리고 그 각종 움직이는 또 세탁기 돌아가고 하는 게 다 전기로 돌리잖아요. 그다음에 뭐요? 파동도 막 이렇게 전파도 생기고 그죠? 진동도 막 만들려고 이 다 운동이라고 운동, 진동, 파동 이런 거 다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동은 특히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거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화살표를 양쪽으로 다 해놨을까요? 왔다 갔다 하겠지. 반대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뭐도 생긴다고요? 전기가 생겨요. 열만 빛만 있어도 뭐 한다고요? 전기가 만들어져요. 우리 빛으로 가지고 전기 만드는 게 뭐예요? 태양광. 열 나면은요, 화력 발전소 막 돌려갖고 전기 만들어내죠. 운동은요, 바람개비 막 빙빙빙빙 도는 전기 나와야 안 나와요? 파동도 똑같아요. 이거만 쓰면 전기를 만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전기를 만들어내고 꼭 전기가 또 뭐도 만들어낸다고요? 이것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전기에는 이제 뭐가 존재하느냐 또 똑같아요. 아까 우리 전기를 이야기하면은요, 자석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력하고 전기력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즉 자석에 작동하는 힘이랑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몸에 원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핵은 플러스고 밖에 돌아가는 전자고. 그럼 내 몸에 작용하는 힘들이랑 뭐요? 전기가 작동하는 힘이랑 뭐하다고요? 똑같다고요. 무엇은 힘이 서로 작용한다고요? 끄는 힘, 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요. 그래서 전기에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전하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자석에는 뭐가 있었어요? A극이 있고 S극이 있고. 이걸 제일 처음 활용했던 게 누구예요? 자석을 발견한 게 누구예요? 중국에서 나침판을 발견하고 항해에 활용했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물건을 보니까 이거 돌려놔도 이랬어요. 돌려놔도 이랬어요. 이 힘을 찾아내요. 그리고 전기는 어디서 발견했다요? 전기는 호박에서 발견했다. 호박. 그 일반 호박 말고 모습 호박. 그거 막 문지르니까 뭐 하더라고요? 뭐 달라붙더래요. 이거 땡기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뭐 일렉트로닉인가 이게 원래 그리스로 호박인가 그렇대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N극 S극이 있다고 있듯이 전기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뭐하고요?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달고 하는 이 작용들이 똑같이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전이라고 해요. 우리 흔히 이야기 전압이라고 해요. 전위, 전압, 볼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흐르는 게 있대요. 이 전기가 가만히 있는 전기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가만히 정전기라고 해요. 멈출 정전. 정거장할 때 정자. 전기가 딱 우리 많이 문 대면은 정전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제 그걸 정전기라고 해요. 정전기는 주로 비단 데는 잘 생겨요. 우리 겨울에 문 열고 팍 뛰는 게 이런 거예요. 정전기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전기.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전기가 아니고 이 전기가 뭐 하더라고요? 막 흘러가더라고요. 흐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전류라고 해요. 그럼 이 전류의 양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암페아라고 해요. 암페아.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힘을 전력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왓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전기를 쓰고 어디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 같아요? 전력, 맞다. 몇 안도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안도 썼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전하든 전이든 전류든 전력이든 일맥상통하게 다 관통되는 게 뭐냐? 전자예요. 자, 전기가 흘러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전류. 그럼 도대체 뭐가 흘러갈까요? 전자가 전자가 흘러가요. 그럼 전자 이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디 있던 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원자에는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뭐가 돈다고 했어요? 전자가 돈다고 했다. 이 흘러가는 건 뭐가 흘러가더라고요? 전자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원자에 소속되어 있는 뭐가 흘러간다? 전자가 흘러간다. 그럼 이 전자가 막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가 막 흘러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헤어졌고 만나고 하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지고 이제 힘들이 달라졌으니까 막 이쪽 마이너스를 막 다른 데로 보내고 뭐 엉뚱하고 하니까 힘이 약해지고 또 다른 걸 갖고 오고 한마디로 만나고 헤어짐을 뭐 한다고요? 바꿔버리는 거죠. 전자를 전류가 흐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건 전부 뭐라고요? 전자가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 전자는 이제 어떤 전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그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대표적인 선이 뭐예요? 선의 원자가 뭐예요? 구리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리 왜 구리선을 쓰느냐? 이 구리라는 물질이 쭉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 구리를 구성하는 원자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지금 구리라는 물질이 됐잖아요. 근데 그 구리 속에는 그 원자들이 뭐가 많다고요?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 뭐를 가하면은요, 힘만 에너지만 탁 주면 이 전자들이 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전자가 흘러가고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빛도 만들어내고 별도 만들어내고 뭐 운동도 시키고 막 이런 걸 하는 것, 이 작용을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실제로는요, 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동들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생기는 것은 뭐라고요? 전자를 만들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 탁 꽂으면 바로 전기가 팍 와야 하나요? 이 전기 어디서부터 와요? 저 혼자로 빠져서부터 와요? 아니요, 요 앞에까지 딱 와 있다니까요. 구리선 안에 뭐가요? 자유전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탁 충격을 주려고 있는 게 바로 탁 튀어나와요. 내가 잘못다. 저 멀리서 천천히 하나 둘씩 거쳐서 오는 게 아니고 요 앞에까지 와 있다. 그리고 꽉 차 있는 거죠. 전자가. 그게 뭐가 가해지지 않아서 어떤 힘들이 가해지지 않아서 멈춰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힘을 딱 가하면 뭐요? 바로 작동하는 게 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옛날에 우리가 다 이제 전부 무슨 제품이었느냐? 전기 제품이었어요. 근데 요즘 전기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무슨 제품이에요? 전자 제품이에요. 알고 보니까 다 뭐가 하더라고? 일을 전자가 하더라. 이렇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생명 현상의 자기적 기능하고 똑같이 정기적인 요소들도 우리 생명 현상에 기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등장한 게 생물리학이에요. 즉 생명 현상에 뭐를 가지고요? 물리적 작용들이 생명 현상과 어떻게 작용하느냐 거죠. 옛날에는 이 분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생명 현상은 어떤 작용의 차원에서만 바라다봤느냐? 화학적 작용만 바라다봤어요. 그래서 뭐만 존재했어요? 생화학만 존재했어요. 지금 의대에 교수들 가운데 의사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뭘까요? 생화학자예요. 생화학 학식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은 노벨상에도 생화학상은 있어요. 생화학상은 있어요. 그런데 생물리학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을 생명 현상하고 연결시켜서 규명하지 못했고 증명하지 못했고 뭐하지 못했다고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심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화학적 작용들만.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우리 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순환이 잘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일단은 아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편해요. 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단지 아프고 뭐 하는 거라고요? 불편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이 넘어니까 뭐가 따른다고요? 생명 활동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르나요? 아픈 고통들이 통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통증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에는 주로 어떤 활동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이 통증이나 불편함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무슨 방법요? 생물리학의 방법이 아니고 무슨 방법요? 생화학적 방법을 썼던 거예요. 생화학적 방법들. 생화학적 방법들을 써서 우리 몸에 뭘 흘려줘요? 뭘 흘려줘요? 이어주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약. 이렇게 얘기해요. 약. 약을 넣어주면 어떻다고요? 화학적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던 걸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막 빨리.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요. 또 뭐요? 불편함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약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화학적 작용들은요.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또 다른 화학적 작용들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화학적 작용들을 만드는. 우리는 그 또 다른 화학적 작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작용 이렇게 얘기해요. 부작용. 그래서 계속 또 만들어진 새로운 화학적 작용 이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몸에 뭐가 생기면은 불편함과 통증이 생기면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한다고요? 또 화학적 약이 늘어나요. 그럼 또 뭐예요? 또 다른 화학적 작용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은 한 번 딸 약을 짊어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통증과 불편함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불편함과 새로운 통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워서 지내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통증의 척도는 제가 보니까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증의 척도는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세졌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병을 알아서 돌아가신 분들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면 주로 집에서 돌아갔어요. 맞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아프긴 아프겠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진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 막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화학적 작용에 최상급까지 쓰잖아요. 뭐요? 마약까지 막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이 현상들은 뭐냐면 계속 새롭게 고통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것들이 우리 생명에 가하는 고통들을 만다고요 중첩시켜 내는 것 같아요. 중첩시켜 내는 것 같아요. 더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약을 먹게 되죠. 왜 먹을까요? 어제 이야기 하신 것 같아 끝났는데 잠이 났어. 약을 왜 먹어요? 당장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싸서 먹어요. 맞다. 비싸면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지. 비싸면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좋았을 때 먹겠죠. 먹으면 바로 나타나니까. 근데 겁나요. 뭐 때문에요? 새로운 화학적 반응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금기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쉽게 먹어요. 왜요? 싸니까.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면서 화학적 작용을 좀 빨리 해주는 게 뭐예요? 이제 그런 걸 들어가서 우리는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약이나 이거나 또 먹어서 안에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건강식품은 새로운 화학적 반응이 생겨도 그 화학적 반응들을 만나고요 쉽게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밖으로 배출해내는. 우리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은
막 화학적 작용을 해가 필요한 영양소를 막 흡수하지만 필요 없는 거는 왜 그래요? 밖으로 빼버리잖아요. 잘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먹은 밥이 많은지 배출하는 똥이 많은지 양을 한번 따져보세요. 난 똥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어떨 때는. 어쩌면 요만큼인데 똥 진짜 많이 상할 때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똥량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먹은 것보다 쌌는 똥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 어디서 생긴 거예요? 화학적 작용. 그렇죠? 뭔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은 약을 안 먹고 뭐를 먹으면 돼요? 건강식품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건강식품을 왜 먹어야 되죠?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답이 약은 너무 달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제가 약은 왜 먹어요? 이러니까 뭐가 뛰어나서 먹다 했어요. 효능이 뛰어나서 먹는 했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뭐 때문에 먹는다고요? 싸서 먹어요. 그럼 싸서 먹는다는 뜻은 왜 약을 많이 먹는다? 가난해서. 맞잖아. 싸서 먹는 걸 가난해서 먹는 거잖아. 그러면은 건강식 왜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식품들이 쫙 절비하다. 부자. 약이 쫙 절비하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하면 끝이에요. 진짜예요. 내 말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약이 그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 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되죠? 왜 우리 식품 왜 먹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효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효능을 약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왜 먹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식품을 챙겨 먹는 이유는 효능도 효능이지만 뭐라고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다른 아픔을 안 만들, 또 다른 고통을, 또 다른 불편함을 안 만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막 효과가 뛰어나서 막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요, 차라리 못 먹는 게 낫다고요? 약 먹는 게 낫다고요. 효과가 뛰어나면요, TR90보다요 위고비가 낫다고요. 지금 위고비 엄청 비싸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싸질 거예요. 왜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걔네들 개발비 폭발하면요, 금방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가격은 굉장히 안 돼요. 효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또 다른 문제점, 또 다른 불편함을 만들어내지 않는 걸 강조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생화학적 방법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우리가 정상적인 존재다, 비정상적인 존재다, 비정상적인 존재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인간을 누가 만들어서 조물주, 뭐 하나님, 그거 이러면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메타인지가 뭐죠?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을 바라보면은 비정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사실. 메타인지 속에서 바라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화학적 방법을 선택하면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있죠? 물질 있죠, 그죠? 그 물질에 의해서 내 몸이 피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하고 관계없는 제3자가 나를 뭐 한다고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 우리 몸에 있는 제3자가 뭐예요? 내 몸을 구성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려 하고 어마어마하게 내 몸의 생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의 무슨 요소예요? 무슨 요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지랑 메타 뜻이 뭔지 알겠죠 이제? 제3자라는 뜻이야. 그게 뭘 한다고요? 내 몸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에이지랑 만들어준다고요. 제3자, 내 몸을 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3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화학적 방법들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치명타를 주는 게 뭐라고요?
그 메타. 마이크로바이옴.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죽여버려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 며칠만 하면 뭐부터 생길까요? 변비부터 생겨요. 왜? 장 속에 있는 모든 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뭐가요? 화학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변비부터 생기게 됐어요. 쫙 끊으면요. 또똥 넣어요. 쉽겠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개그를 봤거든요. 허리 부러져서 정형외과 약딱 이틀 끊으니까요. 바로 벤치 안 되더라고요. 어제 창원에 가서 제가 강의했는데 창원에 강의하면 이제 70대 아주머니가 두 분이 왔어요. 이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내가? 바이오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짐에 대해서만 설명했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그 김민사의 모친은 5만 대 갔어요. 이거 못 되면은 변비 없어져. 어디 그치. 아프면은 안 아파져. 자기 남편은 뭐예요? 이때가 안 좋아서 계속 못 됐는데 전립선이 없어졌어. 약을 안 먹는데요, 요즘 전립선 약을. 그게 뭐냐? 물리적 작용들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기존에는 그 문제를 다 무료 해결했다고요? 화학적 작용들로 해낸 것을. 근데 새로운 부작용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물리적 작용들. 근데 물리적 작용에 필요로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물리적 작용에서 모든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 현상의 전기적 작용, 물리적 작용을 하는 데서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은 뭐 했다고요? 전자였다라고 했잖아요. 전자. 전기가 아니에요. 전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생물학에서 아까 이 화학적 작용이냐 생물학에서 생명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액체 상태예요. 이 고체 상태에서도 사실 물리적 작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명체는 다 무슨 액체예요. 액체.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 같은 거와 돌 같은 거. 물 같은 거는 뭐요? 생명체. 돌 같은 거는요? 생명체가 아닌 것.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물 같은 것. 그럼 우리는 어떤 거? 물 같은 것. 물 같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좀 물기둥이죠. 근데 다행히 이 물기둥인데 걸어다니는 물기둥이 돼요. 저 나무는요? 서 있는 물기둥이 돼요. 우리 이제 걸어다니는 물, 동물들은 걸어다니는 물기둥. 저희들은요? 네, 서 있는 물기둥. 이 생명체. 그 생명체가 액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액체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가속화된 뭐라고요? 전자 전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리적 작용에 있어서 뭐라고요? 전자가 다 기능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여주느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체계가 무너지면은요,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작용이 안 돼요. 작용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화학적 작용이 안 일어난다고요. 만날 때 헤어지는 작용들이 안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게 전체에 움직이면은요, 안 돼요. 굉장히 빠르게. 이 가속이라는 거는요, 속도의 솔직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속화된 뭐라고요? 전자가 어떻게 잘 시스템적으로 전달되느냐. 이게 뭐라고요? 생명현상이에요. 여기에 체계적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게 또 기본적으로 뭐가 부족하면은요? 전자가 부족하면 이 자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의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미세전류. 왜?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르더라? 전자가 흘러다니더라. 근데 그 전자가 흘러다니는 세기가 어떻더라? 굉장히 약하더라. 양이 적더라는 겁니다. 전류, 흐르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류의 단위가 뭐였어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암페어의 1000분의 1이 미리암페어예요. 그 미리암페어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암페어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의 미세 전류는요, 1미리암페어예요. 즉 1000 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전류가 흘러요. 우리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원래부터 흘러가 있어. 몰라요. 원래부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앞으로는요, 미세 전류의 기술 효과가 엄청나게
중심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우리 생명 현상은 주로 어떤 작용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았다. 화학적 작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주로 어떤 작용들을 할 것이다. 물리적 작용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생화학상을 노벨상 중에 생화학 분야를 받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생물리학자예요. 근데 생물리학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생화학상에서 보여요. 왜요? 결국 이 물리적 작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기 때문에요? 화학적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여기 보면은 저기에 나오죠. 낮은 수준의 전기 자극을 전달, 세포의 핵심 에너지원인 뭐요? ATP 생성을 자극해 세포 활성도를 좋아 치유 과정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ATP 생성에 굉장히 전류라는 게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ATP가 뭐예요? 에너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몸 가운데 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인의 원소 기호가 뭐예요? P. A는 아데노신이라는 거예요. 아데노신. T는 3. 트리. C. 그다음 P는 인이에요. 그래서 아데노신 3인상기라고 해요. 아데노신 3. 즉 아데노신에 뭐가요? 3개의 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ADP는요. 2개의 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는 더블이에요. 더블. 2개. 여기 한 개 더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ATP. 그래서 ADP에서 ATP로 바뀌고 다시 ADP로 바뀌고 하는 이 과정들이 다 뭘까요? 전자가 하는 일이에요. 전자가 있어야지만이 피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피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그 과정에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 힘들이 생긴다. 그래서 요즘 주로 미세전류요법, 피부결, 색조 및 탄력,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왜 이거부터 나올 것 같아요? 연구를 해도 부작용이 생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부터 항상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별 문제 없어요. 이거 그냥 거치면 돼요. 근데 안에 막 하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피부부터 많이 해요. 새로운 것들 생기면 피부에 제일 먼저 연구하기도 편하고 연구 임상을 관찰하기도 편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든지 피부부터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세히 봐봐요. 우리는 막 아픈데 열습하고 뱀비는데 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임상 나온 거는 뭐밖에 없어요. 피부결이 고와진다, 탄력이 전부 다 그 덩어리만 막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안에 거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까지 임상 기능을 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것들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자의 통증 감소. 통증 감소는 그냥 잘 순환만 되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요 2023년도 기사예요. 1년 조금 넘은 기사인데 요런 굉장히 좋은데 뭐만 생기면 돼요. 안전성과 효과 이런 것들은 입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뭐였을까? 근데 효과는 이미 입증돼가지고 저게 논문으로 있는데 저렇게 안전성만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요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세기야, 어느 정도의 양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파들을 만들어내.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죠. 어느 정도의 전압과 어느 정도의 세기와 어느 정도의 파를 만들어내느냐. 왜요? 내가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류의 세기가 세가지고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면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장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또 결국은 우리가 생화학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뭐가 생긴다고요? 생물리학에서도 부작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생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것들요. 고압 전류 밑에서 사는 것들요. 암에 잘 걸린다. 소를 키우는데 유산을 잘했다. 이상한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 힘, 즉 뭐 하는 힘요, 땡기는 힘, 미는 힘, 이것 때문에 그 밑에 사는 생명 현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생명이 작용하는 물리적 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지금 물리학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인체 내부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설명을 하면 힘든데. 자석은 우리가 철 같은 데는 자석을 하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잘 붙느냐면요, 철은요, 구성하는 각종의 원자들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철을 가지고 하고 이런 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데 갑자기 땡기는 힘이 싹 강해지는 자석이라는 게 탁 보면 어떻게 돼요? 탁 붙어. 왜 잘 붙을까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철의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지각각에 놀다가 땡기는 힘이 탁 오는 순간 민감하게 반응해요. 맞다고요? 팍 줄을 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저 온통 다 그 안에 있는 철의 원자가 와버린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줄로 쫙 서버려요. 그러니까 맞다고요? 팍 붙어요. 근데 우리한테 탁 오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요? 우리 몸에 있는 원자들은 빨리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우리 조인주 선생님도 시간 때문에 걱정이에요. 아무거든요. 그런데 자석보다 훨씬 센 힘들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로 힘이 작용하면 내 몸에 있는 각종 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꾸 거기에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원래 내 몸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막 지 마음대로 서갖고 알아서 저들끼리 알아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밖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들이 자꾸 이것들이 작용하지 못하고 거꾸로 서도록 만들고 뒤로 서도록 만들어요. 그런 게 뭐냐? 바로 고전압이에요. 고압선 밑에 사는 고압선 밑에 엄청난 힘들이 작용하니까 맞다고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내 원자들이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압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수맥. 수맥도 똑같은 거예요. 수맥도 한쪽으로 물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흐르는 힘들이 많다고요? 힘으로 작용해갖고요. 내가 거기 누우자면 계속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찌푸다는 거랑 몸이 안 좋은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점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들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뭐 공식적인 대규모 연구 기관들이 설립되고 연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입증이 돼야만이 그걸 사용할까요? 그렇게 안 돼요. 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직접 뭘 해본다고요? 막 해보면서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뭘 하기 위해서 막 규명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해보니까 문제 보니까 전립선도 없어지더라. 막 이런 거 해보다가 뭐가 된다고요? 임상 결과들이 입증이 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가 할만하네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다음 뭐까지 파키슨스병,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주로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메타하고 관계가 있어요. 메타. 즉 내가 이때 메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몸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는 놈들. 뭐요? 균. 영문 놈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대개 이제 요거 안 할게요. 여기에 바로 아까 ATP 생성하고 관련되는 전자 전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ATP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를 만들어내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해당 과정이 있고요. TCA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ATP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ATP보다요. 어디서 만드는 ATP가 많다고요? 전자 전달기에서 만드는 ATP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의 전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 전자 전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들이 돌아가지고요. 뭐요? 결국 가서는 2인산기를 3인산기로 만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를 막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자를 공급해 줄까요? 우리 몸에. 아까 이야기했죠? 자, 뭐를 하면 우리 몸에 전자가 생긴다고요? 이런 걸 막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제로 쓰이고 있을까요? 안 쓰이고 있을까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요. 운동 및 도수 마사지예요.
막 문지르고 하면 내 몸에 뭐가 생긴다고요? 전기. 운동하면 왜 개운하다고요? 예, 안에 전자가 막 생겨가지고 만나고 헤어지면 빠르게 써야 돼. 막 문지르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연물 그 자체를 활용하게 돼요. 뭐 공원에 가면은 나무에 부딪히면은 내 몸에 뭐가 일어나요? 파동이나 진동이 일어나요. 파동이나 진동이 일어나면 내 몸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전기가 생긴다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계적 기능을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기계적 기능. 그 우리 옛날에 있잖아 미근 이런 게 있거든요. 막 주물러주고 하는 이런 거. 사람이 주물러주는 대신 기계가 주물러주는 거. 기계가 만지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다음 전기적 기능을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갈바닉. 전기적 기능. 전기적 기능을 하는 거 하면 지금 병원에 다 쓰고 있어. 저. 전부 고주파, 저주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빛 비춰주잖아요. 빛 비춰주잖아요. 전기로 가지고. 그러면은 부근해지고. 그럼 내 몸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전기, 즉 전자가 발생해서 순환을 빨리 시키고. 그런데 이런 기능이 아예 내 몸에 뭐를 공부해주면 좋아요? 전자 자체를 공부해주면 좋죠. 이게 이제 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출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에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미세 전류를 직접 공부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웰스파이어. 굉장히 강하면서도 요 미세 전류는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전하가 바뀌는 거예요. 전하가 바뀌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쪽으로만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음에 뒤에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우리 이 기구에는요,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뭐요? 22V예요. 굉장히 강력한 전류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미용에서는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5V밖에 안 돼요. 25V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집에 그거 공사할 때 나사 받고 이런 거 있죠. 막 자르고 그 인테리어 앞에 쓰는 도구들요. 다 22V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약해요. 전류는 아주 약해요. 뭐요? 640 마이크로 암페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1mA 밑으로라고 했잖아요. 640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요, 파장은 0.414Hz밖에 안 돼요. 즉,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요? 전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길 수 있는 뭐들을 다 없앴다고요? 부작용들을 다 없앴다고요. 가장 없애는 게 아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예요. 힘이 한쪽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요리됐다 요리됐다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아주 작은 문제들의 부작용을 없앨 거예요. 파장을 적게 하면 또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 대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높인 게 뭐라고요? 전압을 높인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웰스파라는 이런 미용기구가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 미래를 차지할 수 있는 뭐요? 생물리학 연구의 바탕을 둔, 즉 생명의 현상과 물리적 현상들을 이렇게 융합시킨 최초의 제품으로서 등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